네, 안녕하세요. 자, 헬멧 모델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저번 시간에는 어, 좀 기존에 있는 요 커브를 가지고 투영을 시켜서 여기를 자른 다음에 스필링 명령으로 지금 다 처리가 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이제 다시 루프트나 또는 블렌드 서피스나 투레이를 활용해서 자, 여기를 이제 다 막아 주셔야 되는데요. 투레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엔드 스냅을 활용해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엔드가 안 잡히면 쿼드, 그래서 쿼드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에 가서 투레일, 그래서 커브가 지금 여기에 투영이 됐기 때문에 커브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해주시면 요거는 이제 처리가 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레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다음과 같이 이쪽에도 반대편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에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한 번에 처리해 볼까요? 커브를 하나 더 섹션을 그려주고 하면은 커브가 이 면이 좀 정교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노멀, 로컬의 노멀 방향으로 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브가 없다 보니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커브를 추가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투레일. 자, 그래서 클로즈 체크하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면이 똑바로 펼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인을 이제 하고요. 컨트롤 J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필렛. 우리가 아까 여기를 0.5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next radius 값을 한 0.3으로 처리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저는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만약에 투레일이 아니고 일반 루프트라든지 또는 블렌드 서피스를 활용해서 여기를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레일을 적용하고 체인 엣지를 오토 체인 예스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자, 요 엣지를 선택을 하고 요 엣지를 선택을 했어요. 자, 엔터를 치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와 같이 이렇게 면이 꼬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add shape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렇게 면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 커브를 그릴 때 잘못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전편에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필렛 값을 이렇게 0.5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와 이 커브와 요 만나는 요 커브가 탄젠트가 되어야 하는데 탄젠트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여기를 커브를 이렇게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 만나는 부분이 어색하다라는 거죠. 요 만나는 부분에 서로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시가 없기 때문에 자, 요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루프트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루프트도 약간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영상을 처리하는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작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언두를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일단은 아까와 지금 제가 언두 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요. 아까 우리가 필러 커브를 0.5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런 상황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요 커브를 네, 요 커브와 요 커브의 요 끝부분을 자,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10을 눌렀을 때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가 탄젠트가 뭐 되고 있긴 한데 상당히 좀 불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커브 툴에 가보면은 퀵 커브 블렌드 네, 이런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치 커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이 끝쪽에 있는 가까운 지점, 그렇죠? 요 끝쪽에 있는 요 가까운 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네, 그럼 이런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탄젠시로 처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에버리지를 해주시고 OK를 하고요. 여기도 선택을 하고 여기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탄젠트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자, 계속해서 언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5로 다시 한번 처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잠깐 지울게요. 네,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우스 오른쪽, 그쵸? 퀵 커브 블렌드가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자, 여기를 선택합니다. 이 끝쪽에 가까운 지점을 여기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알아서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쵸?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매치 커브, 그쵸? 예, 매치 커브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또는 여기 보시면 아크 블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 블렌드를 또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래서 아크 블렌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제 그 매치 커브를 이용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해보면 예, 다음과 같이 탄젠트 탄시, 그렇죠? 여기 이동 형태가 거의 변화가 없죠. 예, 그래서 탄젠트 탄젠시 그렇게 해주셔서 요거를 조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더 정확하게 나중에 여기를 잘랐을 때 뭐 투레일이나 로프트나 또는 블렌드 서피스를 줄 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반복되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이제 투영을 하겠습니다. 그쵸? 예, 투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커브들을 미리 다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클릭, 그 다음에 물체 두 개 선택, 엔터. 네, 그리고 요거는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로 숨겨줍니다. 자, 그냥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위쪽, 그쵸? 윗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플릿. 그 다음에 투영된 커브를 선택, 엔터. 자, 여기는 지워주십니다. 아까 여기 조인이 됐기 때문에 커브가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스플릿 명령어를 스플릿 아이콘을 먼저 눌렀을 때는요, 쪼개질 물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어를 먼저 내리면 조금 과정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브를 선택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잘려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려질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하고 나서 스플릿을 나중에 이렇게 적용을 해요. 네, 그럼 과정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자, 여기도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프트나 또는 투레일, 네, 그런 명령을 활용해서 여기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투레일로 그냥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드와 쿼드. 자, 반대편도 처리를 해주세요. 물론 그 처음에 여기를 이렇게 뾰족한 상태에서 투영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필렛을 처리해도 되긴 해요, 나중에. 우리는 그냥 커브 상태에서 작업을 한 거죠. 자, 면의 형태를 좀 예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섹션 커브를 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투레일, 네, 커브, 그 다음에 각각 섹션을 순서대로 선택을 해줍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이왕이면은 네, 커브로 네,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뚫려 있는데 요거는 closed sweep, 네,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투레이를 적용해 주세요. 엔터, 클로즈. 네,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마찬가지 쿼드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주신 다음에 네, 또 투레일. 네, 클로즈. 네, 그리고 다 전체 잡고 조인. 자, 아래쪽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는 하나만 처리를 할게요. 네, 오케이. 자, 컨트롤 J. 네, 그러면은 조인이 다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필렛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필렛은 얘네들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좀 두껍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조금 더 여기서 한 이 정도로 두께를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네. 여기 겹치는 부분은 아마 이게 합집합을 해주면은 아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합집합이 잘 처리가 되긴 하네요. 네, 이런데 공간이 없어서 이제 조금 눈에 조금 밟힙니다. 요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 두께가 조금 두껍잖아요. 좀 다양한 처리, 해결,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자, 요거를 일단 한번 파괴를 해볼게요. 자, 파괴를 해서, 자, 여기를 지워주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옵셋 서피스로 처리를 하면, 또 금방 또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플립올, 솔리드 예스. 디스턴스는 적절하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 0.5로 한번 줘볼게요. 네, 그쵸.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처리합니다. 상당히 좀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쵸? 뭐 이렇게 하셔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공부라는 거는 다양한 방법, 아까 제가 뭐 전편 시간에 뭐 부산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목적지는 같아도 된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뭐 금방 처리되면은 공부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하게 좀 과정을 거쳐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모델링을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약간 무의미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의 강의 스타일은 그래요. 물론 지금까지 한 거를 통편집해서 잘라가지고 그냥 옵셋 설피스를 줘버리지 왜 앞에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더 다시 플리볼을 주고 한번 1 정도 줘볼게요. 네,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으로 처리를 하시고요. 네, 이렇게. 물론 여기 안쪽에 여러가지 뭐 쿠션, 어떤 패드를 넣어주거든요. 머리를 좀 아프지 않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약간 한 번 더 이렇게 덧대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로만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런 그 통풍구가 있어야지 좀 헬멧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요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차를 주기 위해서 자, 아래쪽 레이어 5번 자, 요 커브를 다 불러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요 팝업 창은 다 없애 주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 뷰로 와서요. 요 커브를 자, 위쪽 방향으로 한 1.5만큼 두께를 주도록 할게요. 자, 옵셋 커브를 활용해서 자, 디스턴스는 1.5입니다. 그래서 1.5를 주고 엔터 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마우스 클릭. 자, 그럼 이만큼의 단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컷으로 이 물체를 잘라낼 건데요. 자, 솔리드 툴에 가보면은 와이어 컷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커팅 커브를 선택을 하라고 뜨죠. 자, 위에 거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자, 셀렉트 오브젝트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엔터를 치기 전에 요 가로 안에 피플이 아마 노로 되어 있으면은 엔터를 치게 되면은 물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인버트를 해서 이렇게 지워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자, 다시 한번 와이어 컷 실행하시고 물체 선택 다시 한번 명령어 내리고 물체 선택했습니다. 자, 가로 안에 키프홀이 그 yes로 해주시면은 이 원본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yes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물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이거를 직접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아래쪽이 지워지면서 이렇게 단차가 생겼죠. 자, 그럼 이제 아래쪽 부분을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물체 두 개는 레이어 1번으로 할당을 해줄게요.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로 할당을 해주시고 레이어 컬러는 블랙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너무 시커멓게 됐네요.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레이어 5번은 잠시 또 눈을 꺼주시고요. 네, 전구 아이콘. 자, 그러면 아래쪽 부분을 만들 때는 얘처럼 이렇게 옵셋 설피스를 활용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면과 그 단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맞물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뒤틀린 듯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노멀 방향으로 면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노멀 방향이 아니죠. 우리가 이 커브의 형태대로 잘렸기 때문에 똑같이 최초에 작업했던 요 방법대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툴에 있는 그 엘립소이드를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서 가운데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에 했던 것처럼 여기 4칸 여기는 3칸 네, 그래서 마우스를 왼쪽 버튼만 클릭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스피어 형태가 원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자, 같은 좌표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안쪽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Alt와 Shift 키, 그리드 스냅은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서 Alt와 Shift 키, 그렇죠? 네, 똑같이 여기를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다시 레이어 5번을 활성화시켜서 요 하얀색 요 컵으로 얘를 자를 거예요. 그래서 요 물체 두 개 잡고 스플릿, 다음에 커브 선택, 엔터. 네, 그러면은 이제 위쪽은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네, 이렇게 삭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부분을 또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또 실행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자, Shift 키를 이용해서 탄젠트 커브를 유지를 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 그리고 F10. 자, 가운데를 약간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포인트를 수정을 하는데, 자, 그리드 스냅은 잠시 꺼주고 작업을 합니다. 요 아래쪽 그리드에 맞춰서 포인트를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될 거니까, 그쵸? 네, 여기 바닥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대략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마가 좀 많이 가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네, 한 번에 같이 잡아서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F11. 자, 그럼 요거를 또 잘라내야 되겠죠? 또 스플릿을 이용해서 네, 여기를 잘라서 버려줍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 있는 물체는 예, 숨겨주도록 하고요. 자, 레이어 5번도 다 눈을 꺼주고 자, 투영된 요 커브들도 예, 마찬가지로 다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네, 숨겨줬습니다. 자, 찌꺼기들은 그냥 네, 다 지워줄게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의 여기도 통풍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레이어 1번을 다시 불러들여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렇게 예, 약간 V자 형태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만들어서 요 부분 예, 빗금친 부분을 지워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또 라이트 뷰에 와서 자, 고스트. 그럼 요 부분을 이렇게 예, 자를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실행하시고요. 엔드 스냅을 켜야 되겠죠. 자, 근데 엔드 스냅을 켜주면은 아마 커브가 이렇게 아마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최초에는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켜고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출발을 할게요. 자, 탄젠트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는 나란히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제 달라붙으면 되는데 달라붙으려면은 이제 엔드 스냅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엔드 스냅을 여기에 커브를 그려주게 되면은 커브가 이렇게 엉뚱한 곳에 달라붙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은 지금 커브가 여기에서 그려지는데 엔드로 그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커브가 지금 여기에 달라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다시 라이트 뷰에서 프로젝트를 켜주세요. 그럼 프로젝트를 켜주면은 이렇게 투영되면서 여기 하얀색 프론트 뷰에 보면은 하얀색 커브가 보이죠.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스냅이 딱 먹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커브가 예,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F10을 눌러주고
다시 와이어프레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을 조금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정할 때는 그리드 스냅을 꺼주시고, 네,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요거를 이제 미러를 해야 되겠죠? 자, 미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네, 또 엔드 스냅도 켜주고, 네, 조인. 자, 여기에다가 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영을 할 때는 이제 라이트 뷰에서 커브를 그렸기 때문에 라이트 뷰에서 얘를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프로젝트 클릭, 자, 물체 두 개 선택, 엔터. 자, 그럼 투영이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잘 된 것 같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플릿을 이용해서 네,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는 지워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옆에도 잘라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도 커브를 이렇게 그려주실 건데, 자, 여기에다가 커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여기 물체 위에다가 직접 커브를 그리기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제 물론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그려도 되긴 하는데 좀 아구가 좀 안 맞을 거예요. 라이트 뷰는 그나마 여기는 이제 잘 맞긴 했는데, 자, 그럼 직접 이 물체 위에 표면 위에 커브를 생성을 하면 돼요. 그거는 스탠다드에 오면은 여기에 세 번째 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서피스 위에 그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피스를 자, 선택을 하시고, 제가 목소리가 하도 많이 생겨서 좀 갈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찍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은 뭐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커브를, 네,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물론 정교하게 그려지진 않아요.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서, 네, 여기를 편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커브 툴에 가서, 요거를 눌러주면, 커브를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F10을 눌러주면은, 포인트가 이렇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브를 가지고요, 리빌드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대략 10개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리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만큼의 단차가 있다.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10.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예쁘게 네, 편집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여기 표면 위에 그렸던 이 커브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럼 대략 원하는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불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과감하게 포인트를 지우셔도 돼요. 네, 그럼 편집이 이제 다 끝났고요. 자, F11.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이 표면 위에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풀커브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있긴 한데 스탠다드에 보면은 여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풀커브. 네, 그래서 풀커브는 풀커브는 이제 요 3차원 공간,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공간에서 투영을 시킬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요 커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명령어 실행,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커브를 지워 주셔야 돼요. 이게 노로 되어 있으면은 처음에 그렸던 이 커브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yes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체 선택,
엔터 치면은 다시 이렇게 물체 위에 투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F10을 누르면 다시 포인트가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쪽으로, 그쵸? 네, 이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요 안쪽에도 투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잘 될까 모르겠는데요.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풀커브 실행. 자, 이번에는 이거를 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딜리트 인풋이 노가되고 요 면을 선택해서 엔터. 그러면 이제 안쪽에도 자, 이렇게 투영이 되는데, 자, 아구가 안 맞겠죠? 당연히 안 맞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숨겨주고요. 네, 하이드. 컨트롤 H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아구를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렵죠? 자, 또 리빌드 커브를 이용해서 OK를 했어요. 다시 F10. 자, 그럼 여기 포인트를 엔드 스냅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합니다. 프로젝트는 꺼야 되겠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자, 포인트를 한 번에 잡아서 편집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삐뚤삐뚤한 것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커브가 수정이 되면은 당연히 커브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커브를 잡아 놓은 다음에 풀커브 실행, 물체 선택, 엔터. 그러면 당연히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또 커브가 살아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딜리트 인풋을 yes, 원본을 지워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스플릿을 이용해서 또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커브를, 그쵸? 예, 이쪽으로 미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스플릿. 네,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 숨겨놨던 물체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미러. 자,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스플릿. 네, 요거는 삭제.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다 막아 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숨겨주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여기를 다 이제 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블렌드 서피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엣지가 이렇게 끊어지긴 하는데 여기가 심이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네, 그냥 탄젠시로 해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도 오케이. 틈이 조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컨트롤 J 눌러서 네, 조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면이 뒤집혀서 보이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돼요. 네, 그럼 요거는 잘 처리가 됐어요. 자, 여기는 이제 평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투레이를 또 활용하시면 돼요. 자, 폴리라인을 활용해서 또 쿼드 스냅을 켜주시고 또
또는 엔드 스냅. 네, 그럼 여기를 이어주시고요. 여기도 이어주시고, 여기도 엔드. 네, 한 번에 아마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레일. 네, 안 되죠. 끊어져서. 네. 섹션. 네, 한쪽만 작업해서 이쪽으로 미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도 라인을 또 그어줍니다. 네, 여기는 한 번에 잡힐 것 같긴 한데 커브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투레일을 또 실행. 커브. 네, 여기 잘못했네요. 네,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레일. 섹션. 엔터. 오케이. 여기에 그 면의 흐름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같이 이제 영향을 받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수정을 하고 싶다면은요, 일단은 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add 슬래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의 흐름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의 형태로. 뭐 이 정도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계속해서 투레이를 적용을 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지고 있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요것도 처리가 됐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J 조인을 해서 미러를 합니다. 그래서 All Select 컨트롤 J. 네, 그러면 하나의 솔리드 형태로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이제 물체를 불러들여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하나에 이제 필렛 값을 주고 마무리를 하면은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네. 합집합을 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모서리가 이제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레이어 2번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숨겨주고요. 자, 커브도 생겼는데 이런 커브들은 또 레이어 5번으로 할당을 해야 되겠죠. 셀렉트에 가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네. 자, 한번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본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필렛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은 이제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세이브 에즈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요거를 컨트롤 C를 해놓고요. 복사를 일단 해놓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4번으로 원본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컨트롤 V.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네, 그럼 여기를 원본으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어 1번과 레이어 2번이 나와 있는 거고, 원본은 이제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물체가 되겠죠. 요거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물체 두 개를 이제 요거 잠깐 숨길게요. 자, 요 물체 두 개를 합집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글린 유니온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각 모서리에다가 필렛 값을
처리를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쪽은 R 값을 좀 많이 줄게요. 자, 한 0.5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필렛을 줄 때는 이 서로의 물체와 간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좀 여유 있게 더 한번 많이 줘볼게요. 뭐 한 1 정도 한번 줘볼게요. 네, 여기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만약에 1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1 정도 처리를 하고요. 먼저 큰 알부터 주셔야 돼요. 여기도 안쪽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값이 세서 네, 그쵸. 여기가 R이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한 대략 0.3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고, 자, 여기도 네, R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1 정도로 처리를 할게요. 자, 엔터 치시면 돼요. 네, 여기가 문제가 좀 생겼네요. 그쵸? 여기가 지금 R이 커서 R이 큰 거는 타조 R이 아닌가요? 그쵸? 타조 R이죠? R이 큰 거는 공룡 R이나 네, 그럼 여기가 간섭이 없게끔 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0.5로 처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헷갈립니다. 네,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0.5 네, 그쵸? 여기만 현재 1.0이고 나머지는 다 0.5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안쪽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0.3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물론 요것도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필렛 처리한 다음에 미러를 해도 되긴 하는데요. 네, 그냥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짐없이 다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0.3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0.3을 넣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한번 넣어볼게요. 안되죠. 왜냐면은 이미 얘가 0.3이라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0.3으로 주면 안돼요. 0.3보다 작은 수치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렛 값을 이제 선택하시고 0.2로 네,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한 번에 선택을 하시려면은 여기 체인 엣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엔터. 네, 그럼 한 번에 들어가게 되죠. 엣지가 끊어져 있어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불러 볼게요. 네, 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도 체인 엣지를 선택. 네, 일단 엔터. 네, 다시 한번. 자, 나머지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네, 이렇게 이거 네. 여기도 마찬가지. 단축키가 여기 C로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C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서 할 건데
여기가 나중에 이게 필렛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여기를 선택하잖아요. 여기는 선택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선택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여기는 값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죄송한데 언두를 좀 해서요. 여기는 그냥 1.0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는 0.3으로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요 안쪽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0.2로 일단 해볼게요. 요 두 군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0.2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은요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전체를 몽땅 다 잡은 다음에 네, 필렛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 물체의 R 값과 요 물체 R 값을 좀 약간 다르게 적용을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지 않게 그 부분이 좀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단차가 있으면서 서로 이제 피해를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렌더 뷰로 한번 봐야 돼요. 그쵸? 네. 렌더 뷰로 잠깐 보시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도 이제 불러와서요. 자, 여기도 0.2로 똑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에 가서 또 마찬가지, 자, 필렛을 다 잡아 주시면 됩니다. 엔터, 엔터. 네, 그럼 요것도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완성이 됐죠? 자, 요것도 키샷으로 넘겨서 렌더링을 이제 하면 되는데, 일단 한번 세이브를 또 해주고요. 자, 키샷은 다음 영상에서 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뭐 계속해서 키샷이 매 물체 만들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되는데, 혹시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키샷으로 넘겨서 렌더링까지 또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편에서는 키샷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